그 여야 끝없는 외교 설전, 이재명 중국 공산주의자 아니면 윤석열 일본 오염수의 동맹 발언을 둘러싼 외교 논란 이슈들입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 보면 일본 쪽 보도죠. 이게 지금 도쿄전력이 이번 주부터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그 바다로 방류하는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사실 그럼 이제 방류가 곧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서 청문회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의 이슈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국민의힘에서는 IAEA 보고서를 보고 이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 그 허연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걸 두고 사실은 이제 나오는 얘기가 IAEA 보고서를 보고 하자는 건 이제 IAEA가 어쨌든 일본 쪽에 좀 우호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 IAEA가 일본의 어떤 입김이 약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현실적으로 IAEA를 통한 어떠한 국제적 대응이 좌초가 되면은 어느 누구도 그 일본의 독자적인 움직임을 이렇게 감시하거나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IAEA 얘기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미 2021년 4월에 그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결정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스케줄을 밝히면서 그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방에 있으면서도 사실 원안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IAEA가 너무나 일본의 입장만 주장하고 일본만 그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하게 된다면 우리 원안이 차원에서도 어떠한 수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접국인 대한민국에 어떠한 피해를 줄지 안 줄지에 대한 부분도 인지를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여야가 손을 합쳐고 같이 협치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문제인 거지. 제가 IAEA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원안이 갔다 왔고 시찰단 어떻게 됐는지 원안이 엄청나게 제가 쪼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2021년부터 알면서도 이렇게 기다려줬다면 우선은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확실하게 공세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조만간에 일본을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방류가 곧 시작된다라는 이제 이야기고 국민의힘의 통상 지도부 또 대변인 이 논평이나 주장을 보게 되면 IAEA가 망명통치약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IAEA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전 진흥기구입니다. 우리가 국제기구는 이게 분담금 많이 내는 나라의 입김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기구가 네. 국제기구잖아요. 그러니까 분담금 많이 내는 나라가 장땡입니다. IAE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전체 IAEA의 운영 자금의 10%를 지금 일본이 대고 있고 요 앞전에 IAEA 사무총장도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에 굉장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이 사실상의 분담금을 거의 다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일본의 입장이 IAEA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AEA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IAEA가 발표하는 것이 곧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주장이다. 유일한 주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야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시간이 좀 없긴 하지만 이게 태평양 바다에다가 원전에 오염된 물을 그냥 막 투척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현실적인 방법을 가지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이제 사실 여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전재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미 과방위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그렇겠죠. 됐었던 예. 문제다. 근데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금은 맘대로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다시 논의하자라고 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대한 것을 다 모아서 지금 일본의 그 정부하고 도쿄전력 관계자들이 우리가 청문회 한다 그러면 그거 안 지켜보겠습니까? 그래서 전재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함께 여야가 어떻게 이것을 정말 현명하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해결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우리끼리 싸우다가 정말 일본만 좋은 일 시켜줄 수가 있다. 사실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또 이제 핫했던 순간이 그 질문을 이제 후쿠시마산 물 마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 저는 뭐 과학적으로 다 완전히 처리된 거라면 마실 수 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또 하필이면 또 이제 추가 질문이 그러면은 뭐 가족들- 국민님 말고 뭐 약간 가족이나 뭐 지역구 주민들이랑 같이 마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고성이 나오고 예, 사실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게 좀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오태준 총리께서 요즘 총리별로 재미가 없으시고 빨리 좀 그만뒀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답변도 그냥 그냥 막 하는 것 같아요. 좀 총리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이제 뉘앙스. 아니 근데 제가 그 대정부질의 보면서도 좀 민주당 좀 심하다 싶은 게 일본 총리다 기시다 총리다 이러면서 야당이 그 정도 해야지. 그렇게 야당이 그 정도 못하면 아이고. 야당 지지자들은 뭐 하는 거냐 당신이 지금 아직도 여당인 줄 아냐 이런다니까요. 질의를 야당이 듣고 그 정도 뭐 해야지. 어떻게 질의응답이 돼야 되는 건데 거기서 뭐 일본 총리 나가라 뭐 기시다 총리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유치하죠 사실. 아유,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신들 뭐 하냐 그거 곱하기 100배는 그러니까 해야 민주당 되는데 지지자들의 당신들 수준을 낮추시는 아직도 거야. 여당 때 여당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망하는 거다 이래 한다니까요. 민주당 지금. 지지자들은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이 실력 발휘를 하냐 이거를 기대하시겠죠. 저희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도 그럴 거고요. 소리 지르면서 욕하고 싸워라, 물 마셔라, 안 마셔라 이러시겠습니까 설마. 후쿠시마 이제 원전 오염수보다 더 이제 약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중국 싱하이밍 대사 발언 이후의 논란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저희도 그렇고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마치 그 구한말 위안스카이를 보는 것 같다. 국민들이 불쾌해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들을 비공개 회의에서 이제 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이제 사실은 강대강 분위기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또 중국도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조치할 계획이 당장 없어 보이고 그래서 뭐 관계가 이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얘기가 오고 있는데 자, 허 의원님 보시기에 요 강대강 구도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원인, 어떤 원인 제공자? 이거 약간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거의 원인 제공자까지 제가 지금 뭐 유추하기는 생각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명예훼손으로 걸릴까봐 네, 주의를 좀 해야겠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센 발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이 외교라는 것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했었던 그렇게 가벼이 여겼던 그 부분을 상당히 후회하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 제1야당의 대표는 국가서열 8위입니다. 그런 분과 지금 대사 앞에서 왠지 꾸중 듣고 혼나는 이 분위기. 이거는 진짜 굴욕적이었다. 그리고 뭐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강대강 하면서 대치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느 나라와 싸우고 흙과 백으로 해서 적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공조는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적대시하면서 적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발언들이 너무 그 왠지 내정 간섭을 하는 듯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피해보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능력 있는 보수의 외교 그리고 경제에서 같이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싱하이밍 이 양반이 그 북한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만큼 우리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완전 작정을 하고 그냥 그 할 말 딱 써와가지고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말하자면 이 경제 영토를 회복하고 수복하기 위해서 이 대사 만나가지고 좀 한 수 가르치려고 떡 갔는데 싱하이밍이 그냥 작정을 하고 그냥 이 자기 본국 정부하고 다 이 사전 교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중 관계 불만을 어느 시점에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쏟아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재명 대표에 걸린 거예요. 우연히. 예, 선의를 가지고 갔는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와 중국 대사관에 어떻게 보면 당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뭐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발언, 이거는 약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건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국 대사는 국장급입니다. 그 다음에 좀 많이 쳐줘봐야 차관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대응은 우리 외교부의 국장급 정도가 아주 강하게 세게 질책하고 넘어갈 사안이지 대통령께서 일개 국장급 많이 쳐줘봐야 이게 차관급밖에 안 되는
대사하고 이게 지금 싸움이 확전이 된 거예요. 네.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 이 국력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스톱해야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국장급이 혼자 얘기하진 않았을 거다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얘기한 건 국장이 아니었을 겁니다.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은. 하지만 이번 내정 간섭에 대해서 강하게 한번 치더라도 앞으로는 화합의 제스처를 그리고 함께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외교부가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이야기고요. 먼저 이 격이 안 맞게 만난 게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우선은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는 놀랐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놀랬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외교라는 외교. 거는 진짜 관례에 의해서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프로토콜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대사라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만 뒀다고 오 하다가 이게 지나간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국가의전서열 야당 대표님으로도 7위, 8위 뭐 이래 되는데 이게 국장급밖에 안 되는 대사가 막 뭐 지금 싸움하자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 이렇게 하기도 이게 싸움의 격이 또 안 맞는 거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버린 거죠. 외교는 말씀대로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용으로 쓰려고 했었던 그 마음은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게 안 돼야 된다라는 게 어느 정부의 대통령이든 외국 나가서 그 나라만의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발언했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차원에서 다녔을 때 뒤집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주는 경우라던가 다음을 바라보는 것도 있었을 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갔었으면은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게 이해가 좀 되는데 기존 사람들을 이해를 하나도 못 하다가 이 대표는 충분히 그때 어쩔 수 없어서라고만 얘기하면 그건 조금 뭐 애매하죠. 예, 아니 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도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었겠죠. 이 부분에 전체 10이면 10 중에 한둘 정도는 국내 정치용으로 좀 이용해 먹을 수 있지도 않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음에 가셨죠.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 경제가 사실은 좀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 일본, EU 전부 다 합친 것보다 중국의 교육 규모가 더 크거든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교 무대에서 경제 영토를 읽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반기 경제 전망을 하는데 상저하고라고 예상을 하고 하반기에 회복될 그 근거가 중국의 리오프닝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할 건 하고 또 국민적 자존심을 살려가야 되고 주권적 상황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경제 영토만큼은 우리가 갉아먹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경제 영토는 공고히 하면서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사를 만났을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확전은 우리 경제에 하면 도움이 안 안 된다. 되는, 지금 뭐 어디서는 뭐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 이제 또 중국에서도 현지에서도 뭐 거의 그 발언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지금 이런 있잖아요. 물 밑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발하게 의견 개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끝낼 겁니다.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조만간에 중국을 갑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자신들의 이익을 최고 수준에서 그러니까 첨단 기술 수준에서는 중국을 제재를 하지만 그 나머지는 분업과 협업 체계를 가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만 돌격대 마냥 그냥 막 갈 때까지 가버리면 우리만 손해봅니다. 저희 정부의 그 기본적인 외교, 사실 뭐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외교의 기본은 경제입니다, 경제. 기본적으로 한중일 정상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데서 찬물을 끼얹은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국은 핵심 파트너입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그죠?
미국도 핵심 파트너이지만 그들이 그들만의 이익만을 가지고 간다면 저희 뭐 싸울 땐 싸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그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상호 존중 토대 위에서 어떠한 성숙한 관계들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걸 딱 정리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동맹 3친선. 미국과는 동맹하고 일본, 러시아, 중국과는 친선 관계 잘 지내야 된다. 네네네, 맞습니다. 요게 뭐냐면 안보는 안보대로 가고 경제는 경제대로 가자. 요거거든요. 그래서 1동맹 3친선 체제. 요거를 좀 윤석열 정부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어쨌든 뭐 국익을 가장 최우선하는 그럼요. 방향으로 네. 네, 정권이 어쨌든 뭐 판단해 주시리라 보고 정부는 국민이 어떻게 행복해질까, 어떻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할까, 그 부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사실 뭐 그거를 대통령실만큼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럼요, 것이 없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